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 대체 공휴일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두 분입니다. 자, 지난주 두 분께 종목 진단을 받지 못해서 아쉬웠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빨리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셔야 하고요. 저희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열어두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어요. 그리고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굉장히 힘들었던 한 주를 뒤로 하고 오늘은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한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일까? 아니면 아직은 그래도 좀 매수로 강하게 들어가기에는 좀 무섭다.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채팅창도 보니까 민돌님께서 오늘은 좀 반등을 했는데 좀 수익 회복하셨나요? 하는 질문도 올려주고 계시고, 주미영님 생각이 많은 오늘장이네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시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 또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야인시대에 질문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만두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삼성전기 살펴볼까요? 매수가는 18만 3천 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근래에 많이 빠졌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네, 삼성전기 지난주부터 좀 가파르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도 16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2만 원 좀 고점을 찍기도 했었거든요.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민준 전문가님. 저는 이제 삼성전기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작년에 이제 삼성전기가 3분기인가요? 카메라 쪽에 이제 성장성이 좋을 거라 하면서 기판 부분이랑 같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작년 이제 8월, 9월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추석 지나고 나고 워낙 이제 대형주들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뭐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차 1월 달까지. 삼성전기의 이제 업황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모듈 부분, 뭐 컴포넌트 부분, 기판 부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 만두님 잘 아신 이제 모듈 부분이 카메라 부분이고요. 컴포넌트가 이제 MLCC, 기판이 이제 반도체 연성 회로 기판 등등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데 1월 달에 이제 22만 3천 원을 찍고 나서 저는 그 이후에 삼성전기의 업황보다는 주가가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적 리레이팅이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최대치는 2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한번 19만 5천 원까지 약간 뭐 리바운드가 나왔죠. 저는 이제 뭐 알파고는 아니니까 그 비슷한 원자리까지는 상승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계절적 성수기도 지금 뭐 아니니까 이제 보통 이제 삼성전기의 계절적 성수기는 보통 3분기부터거든요. 이제 3분기, 4분기부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삼성전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부분은 아니니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일단 아니신 것 같고요. 결과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차트 모습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뭐 MLCC라든지 기판 부분이라든지 모델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냐 전방 산업에 대한 전망은 좀 밝은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단지 이제 좀 무겁죠. 무겁고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딱 62동 평균선에서 사셨어요. 늘 이평선 매매는 최대한 좀 자제를 해라. 뭐 파동의 모양을 보고 사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우리 만두님께서 삼성전기가 뭐 지금 한 10% 정도 마이너스신 것 같거든요.
10%도 안 되신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뛰었기 때문에 한 뭐 8%? 마이너스 8%인데 삼성전기를 걱정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도 이제 솔직하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뭐 2주가 됐는데 수익이 아직 창출이 안 된다라든지 종목 잡은 지. 종목을 잡은 지 2주가 됐는데 수익이 당연히 창출이 안 되죠. 지금. 네, 지금 시장에 지수 앞에 장사가 없는데 대한민국 어느 전문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스캘퍼나 단타 접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보유고요. 충분히 이제 우리 만두님이 원하는 진입 단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19만 원에서 20만 원 레인지 범위가 좀 두껍고요. 전방 산업의 수혜를 보려면 일단 반도체 부분이나 기판 부분, 저는 카메라 부분은 상관이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리고 MLCC에 대한 매출이 조금 더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확인 전입니다. 이제 계절적 성수기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무슨 우리가 이제 모멘텀이 많이 붙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과 매출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우리 만두님이 이제 뭐 기술적인 걸 보고 좀 단기 반등세를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보고 접근을 하셨다면 저는 다른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의 이제 본전까지 오면 차분히 기다렸다가 교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MLCC나 나는 기판 사업 부분, 모듈 사업 부분을 좀 보고했다. 그리고 뭐 컴포넌트까지 보고했다 하신다면 저는 보유 의견입니다. 단지 지금의 비율로서는 삼성전기가 2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할지는 좀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목표치는 저보다는 좀 높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본전에서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유튜브에서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매수가까지는 조금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시던지, 아니다, 나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성장성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보유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기 앞으로의 나의 투자 전략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 장인천 110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종목 상담 시간인가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9시부터 10시까지 저희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저희 네이버 TV에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21,350원이네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이 21,1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사실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최근에 좀 가파르게 좀 내려오고 있는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기회가 있을까요? 좀 운용형님? 예, 뭐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예상 이제 본래 이제 주 실적 자체는 미얀마 가스전 개발입니다. 근데 지금 미얀마가 지금 내전이지 않습니까? 네. 또 군부가 여러 가지 좀 만행을 저지르면서 상당히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거기 군부와 연결돼 가지고 뭐 자금도 지원했다. 뭐 그런 그 게이트도 많이 뉴스에 보고가 좀 됐어요. 예, 그래서 좀 시장에서 약간 그런 어떤 논란에 휩싸이는 그런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미얀마 내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회사 실적 거의 미얀마 가스전과 관련된 실적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내전과 관련해 가지고 가스전 개발이 뭐 중단된다든가 그러면 크게 타격을 좀 받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예사 실적 모멘텀 자체는 예사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아마 28,000원대 갔던 것 자체는 예사가 이제 포스코 그룹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그 수라든가 여러 가지 포스코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어떤 창구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라든가 향후에 그 친환경 차와 관련해 가지고 포스코 그룹에 그런 것들 이슈가 좀 되면서 주가가 움직였던 걸 알고 있는데, 뭐 주가 밸류로 봐도 주가가 싸죠. 회사가 지금 올해 영업이익 한 5천억 정도, 단기순이익 3,800억, 최대 시적입니다. 근데 뭐 요즘 시장 자체가 이런 종목들이 뭐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이 회사가 비슷한 상사 예산인 LX 인터내셔널도 뭐 마찬가지예요. LX 인터내셔널도 주가가 정말 싸거든요.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주가가 못 가죠. 그래서 요즘 시장 자체가 실적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 피크아웃 이슈 때문에 못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인 경기 관련 종목 적으로 피크아웃 이슈가 좀 해소가 좀 돼야지 기업의 가치를 적정하게 좀 평가를 좀 받지 않겠는가. 기업 내용으로 다닌다 한다면 사상 최대일적이기 때문에 주가는 뭐 충분히 28,000원 이상까지 가야 되는 주식인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매도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주가는 거의 뭐
2만 1,000원대 정도가 좀 저점권이 좀 되지 않겠는가. 다만 아직 시그널이 좀 전개되고 있지 않은 쪽인데 약간의 하락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이 선이에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당장 이 종목이 치고 가기는 좀 어려워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들 종목들이 가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경기 관련 종목들 쪽에 관심이 좀 쏠려야 좀 되겠죠. 요즘 뭐 포스코 인터넷 모의사인 철강 포스코 같은 경우도 실제 최대 찍는 주가가 못 가고 있으니까 같은 맥락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펀더멘탈 상태는 문제가 없으니까 보유 전략이고요. 충분히 종목은 뭐 24,000~25,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지표상으로 21비동통이 꺾여 내려오고 있는 가격이니까 24,000원 정도까지는 보유 관점에서 대응하는 전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되셨을 텐데요.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리스크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도 함께 힘을 좀 보태줘야겠지만 일단은 24,000~25,000원 선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진단이셨고요. 한번 믿고 보유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유튜브에 박스자님이 올려주신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아모센스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19,500원에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모센스 오늘 15,500원에 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좀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오늘 15%라는 두 자릿수 상승을 보여줬고요. 특허, 개발에 대한 이슈로 좀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님께서는 19,000원대에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손실 구간에 계시거든요. 오늘 반등인데 팔아야 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거 오늘 뉴스를 이제 좀 접하긴 접했거든요. 오늘 뭐 차폐 시트 무선 충전 관련해가지고 특허를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 뉴스가 좀 전해져서 저도 좀 봤습니다. 저는 뭐 이제 신규 상장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워낙 이제 IPO들 상장을 올해 많이 했으니까. 이제 보통 이제 지주화사격으로 좀 봐야 될 건 이제 아모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모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아모텍은 뭐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뭐 그럭저럭 무난한 기업이고요. 2년 정도 이제 적자를 기록했고. 아모센스를 이제 상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말할 때 우리가 뭐 물적 분할이 됐건 뭐 대형 IPO 상장을 시켰건 등등 돈이 되는 사업을 분명히 상장시켰을 거란 말입니다. 생각을 해봤을 때. 근데 여기는 돈이 되는지 약간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적자거든요. 2분기에도 실적이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1분기 때 피크한 논란이 있다. 2분기 때 안 좋을 거다. 고점 찍고 내려갈 거다. 2분기 실적 열어봤는데 거의 60% 70%가 전부 다 실적이 좋았거든요. 1분기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뭐 저를 포함하는 모든 대한민국 전문가들 거의가 틀렸죠.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주가를 못 갔습니다. 그럼 이제 또 3분기 피크아웃 논란인 거 아니야. 핑계죠. 그거는. 다른 사유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아모센스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분기 때도 적자였습니다. 일단 기술력 부분에 이제 무선 충전 RF 모듈 쪽입니다. 여러 컴포넌트 모듈 쪽도 있고 뭐 무선 충전 기술에 관한 차폐 시설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좋은 기술력이죠. 뭐 수상 기록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여기 종목에 관해서 보호 예수 물량을 알지를 못하고요. 8월에 지금 6월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시청자님에게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보고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박수자님 지금 단가가 19,500원이시거든요. 19,500원이면 완전 최고가 상단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같이 대화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종목 사가지고 수익을 좀 기대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상담을 받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한 달 만에 수익 같은 거 내드리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단타 급등을 쫓아서 간다는 게 결국 올바르지 못하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거나 테마를 쫓는다거나 그러면 지금 박수자님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언제 사셨는지 뭐 신규 상장을 하고 사셨는지 8월에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12,000원까지 내렸는데 30% 넘게 빠질 동안 버티셨다는 소리거든요. 비중도 30%인데 비중도 뭐 10% 15% 해가지고 물타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내가 사서 30% 넘게 빠지니까 버티셨어요. 저는 이런 주식 투자는 좀 아니라고 보는 쪽입니다. 자기가 이제 이런 거죠. 투자 관점으로 해야 될 시기가 대한민국 모든 전문가는 뭐 신이 와도 지수 앞에 장사 없습니다. 지수 앞에 장사 없어요. 단타 테마를 쫓아가는 이런 게 아니고서는 그럼 전문가들이라면 단타 테마도 쫓아서 수익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돈을 잇는 길이거든요. 손실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거기가. 거기 악의 구렁텅입니다, 거기가. 그런 거 피해야죠. 하락장을 이용해서 매집을 조금씩 하고 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하반기라든지 내년 초를 바라보는 이런 성장성을 본다든지 좀 가치 투자, 하다못해 은행주라든지 이런 접근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결국 따라가는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결과물이 좋지 않죠. 저는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단타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수익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번 것을 나중에 이런 직수 하락 때 결국 다 내뱉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좀 심적으로 괴로우신 것 같고, 그러면 주가 반등 사유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 부분은 아니죠. 적자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 부선상 밸류에이션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추정을 해봐도 PBR이 9배가 넘어가요. 너무 비싸죠. 그리고 세 번째 보호예수의 약점이 있습니다. 언제 또 출현할지 제가 아직 안 봐가지고 그 부분은 모르겠고, 오늘 단지 특허 모멘텀에 반응을 했거든요. 저는 반등 어렵다고 보는 쪽입니다. 차트 모습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매물대도 너무 촘촘하게 쌓여 있어서 16,500원에 엄청나게 매물대가 쌓여 있거든요. 여기 내일 추가적으로 돌파해줘서 만약에 17,500원에서 800원까지 간다면 저는 큰 손실 아니라고 보는 쪽입니다. 10% 내니까 충분히 다른 종목 선체해서 호흡만 좀 길게 한다면 만회할 수 있다고 봐요. 결국은 짧은 호흡을 하실 때 2월, 3월이면 괜찮죠. 지금은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긴 호흡 하셔야 되고 매매보다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17,500원 반등 시에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만약에 대응을 하실 때 이것은 1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절가 손실 줄이는 차원에서 15,000원, 반등 목표가 17,5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특허 이슈로 좀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의 이 반등이 내일까지도 살짝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500원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매도 시점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15,000원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분명히 손절을 해야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랄게요. 실적이나 밸류상으로도 앞으로 더 큰 반등은 어렵겠다라는 진단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베네치아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나라 M&D 올려주셨고요. 나라 M&D 매수하신 가격이 1,900원이네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온윤영님 나라 M&D 어떻게 보세요? 네, 나라 M&D는 이게 이제 LG전자 금융사업 부분이거든요. LG전자 가전이 뭐 잘 팔리면 금융사업부 쪽이니까 뭐 실적도 좋아지겠죠. 근데 LG전자가 뭐 올해 지금 가전사업부 뭐 상반기까지 뭐 최대 대책이지 않습니까? 최대 대책인데 예사도 그에 따라서 실적은 올해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최대 실적은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반기 실적도 발표가 좀 됐는데 반기 영업이 한 30억 정도, 29억, 단기 30억이거든요. 근데 이거 별로 매력이 없어요. 이게 딱 밸류를 적용하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반기가 영업이익이 18억, 단기순이 30억. 그럼 연간 베이스로 따지면 단기순이 6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사 시가총액 빠지면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이잖아요. PR이 20배라는 거죠. 그러면 금융사업 부분 자체가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사의 어떤 그 매출 구성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매출의 거의 정체거든요. 1,300억인데 연간 거액 영업이익이 50억, 60억, 70억. 지금 이익률로 따지면 영업이익률이 그 1%짜리예요. 즉 100원어치 팔면 1원, 2원 정도 이익 난다는 구자랑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금융사업 찍어내는 게 기술력이 없어요. 이런 주식은 주가 못 갑니다. 이거는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매도하셔야 됩니다. 차트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적정 가격 이상이고요. 주가 자체도 비싸고 일단 좀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타기 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이 10,000원대 1,900원에 사셨네요. 일단 손실을 좀 각오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오다만 한 2,300원 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있어요. 이게 60일 평균상 20일 동안 꺾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선이 좀 될 것 같아요. 12,300원대 정도에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반등씩 매도하시고요. 이것도 반등이 안 나와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절대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12,300원 나오면 적극적으로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적으로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라 M&D 매도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저희 유튜브에서 배동명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자꾸 빠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하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CS윈드 살펴볼게요. 매수가가 83,000원이거든요. 비중은 42%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CS윈드 오늘은 71,9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전문가님, CS윈드 어떻게 할까요?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종목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기관 행보 때 조금 상당 부분에서 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폭력이 안 된다고 말씀은 안 드리거든요. 근데 좀 올드한 것 같고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좀 한 단계 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일단 작년에 히트작이죠. 뭐 태양광, 풍력, 수소 전부 다 세 개 다 히트작이었고 수소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국면이 좀 끝났고 그다음에 현대차라는 완성차의 어떤 밸류체인을 확실히 갖고 있고 펀더멘털 나쁘지 않고 모멘텀 붙어 있고 대기업들 뭐 지금 한화, 효성, 두산 모두 다 수소에 박차 가고 있고 향후 먹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풍력은 그런데 조금 다르거든요. 풍력은 이제 몇몇 기업들만 접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원티어, 1티어가 어디냐? CS 윈드죠. 생산 능력이 풍력타워 세계 1위입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고 저도 이제 작년에 3강을 한번 추천드려 보긴 했거든요. 최근에는 내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 종목이 좀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안 될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장담하건대 탈탄소나 신재생 에너지는 대세론이에요. 여기에 관해서 부정하는 전문가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최근에 이제 투자 나왔던 게 우리 저기 목포 쪽 신안인가요? 그쪽에 이제 해상풍력 단지도 만들고 있고 저는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내린 건 CS 윈드의 문제로 내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공급 계약도 했습니다. 글로벌 윈드 이제 인터내셔널이라고 이제 리월드라고 이제 에너지 사랑 내년까지 2022년까지도 계약을 또 했거든요.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뭐 크진 않지만 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보니까 기술력이라든지 계속 공급 계약하는 것은 문제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약간 가이던스보다 내려갔는데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사신 부분이 8만 원 한 3천 원 정도 되시니까 이것을 뭐 주가 가격 조정 받을 때 계속적으로 모아온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박스권 상단에서 사셨거든요. 하단이 이제 7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중심선이 8만 원 정도. 제가 봤을 때 리바운드 가능한 구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과대 낙폭 구간이 어디냐? 이 부분이죠. 6만 5천 원대. 7만 원 깨고 내려가면 과대 낙폭. 지금 박스권으로는 9만 원 올라오면 약간 오버슈팅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방으로 갈 확률이 크냐, 상방으로 갈 확률이 크냐. 내려올 때마다 모은다면 상방으로 갈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런데 시청자님 비중이 많아요. 8만 3천 원에 42%. 저는 뭐 이제 몇몇 전문가님들 몰빵해가지고 이렇게 비중 좀 실어가지고 이렇게 단타 개념으로 매매 관점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뭐 잘하시면 본인이 여기가 완벽하게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고점을 인식할 수 있다 한다면 괜찮은데 저는 종목당 비중 이렇게 높게 하는 거 반대 의견입니다. 그래서 비중은 축소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등 시 매도를 하는 목표가를 잡아 드릴 텐데 7만 6천 원이 넘어가면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요. 한 20% 내지는 15% 정도는 좀 줄이시고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장기 보유 관점에서 장기 성장성이나 이런 거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7만 원이 깨지고 내려와서 과대 낙폭이 조금 나오면 그 비중으로 다시 사는 전략적인 흐름은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종목당 자기가 모아가는데 뭐 20% 30% 된다. 그럼 숨통 막힙니다. 나중에 힘들어요. 저도 지금 종목당 비중 10% 넘어가는 게 잘 없거든요. 모아 가셔야죠. 그게 싫다. 그럼 단타로 가셔야죠. 단타로 가서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본인 책임인 것이고 나는 전문가 말 안 듣고 계속적으로 단타로 가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는 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반등 시에 비중 리스크 관리 7만 6천 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최종 매도 목표가 보유했을 때 저는 풍력에 바람이 불었을 때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네. 종목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탈탄소, 신재생, 친환경에 대한 흐름 계속해서 글로벌적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만 비중 관리는 필요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7만 6천 원 선 정도에서 반 정도 덜어내시고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경우에는 목표가 10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저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원익 QNC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9,000원에 20%예요. 네, 원익 QNC 살펴보겠습니다. 29,000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걱정이실까요? 사고 나서부터 계속 빠지더라고요, 이게. 그럼 최근에 들어가셨구나. 네, 8월 네. 10일, 12일경에 샀나. 지난주 8월에 들어가서 네. 계속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좀 네. 궁금하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29,000원에 접근을 하셨으면 그 이후로는 계속 차트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7,000원까지 왔고요. 자, 앞으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전망 체크하겠습니다. 운용형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8월 11일 정도에 사셨으면 그때 삼성전자가 주가 하락이 시작할 때 사셨네요. 네,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아마 8월 11일부터 삼성전자 반도체판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빠졌을 때가 네. 8월 11일이거든요. 네. 그때는 조금 한 타임 정도 주시지. 이 사람은 괜찮은 주식인데 좀 타이밍이 네. 조금 안 맞았을 뿐이에요. 네. 이제 오닉 QNC가 주력 제품 자체가 어떤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아마 소모성 부품 쪽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석영 제품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라믹이라든가 네. 세라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웨이퍼 가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들을 공급한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모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재성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장비 회사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적 자체가 안정적이다. 예, 그래서 소재성 관련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좀 그래서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회사 실적이 최근에 실적 발표한 거 아시죠? 네, 실적 뭐 분기 최대 실적이 났어요. 아마 영업이 244억 났을 겁니다. 이제 예사로 따지면 분기 최대 실적이 났고 예사 이제 주 거래처가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그 다음에 회사 거래처를 보시게 되면 실트론이라든가 그다음 매그나칩이라든가 DB 하이텍이에요. 이들 회사들 다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이게 약간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관련 부품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 자체가 반도체 메모리 쪽은 안 좋지만 이제 비메모리 쪽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실적 자체는 반도체 판 논란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자체가 최대 실적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실적이 지금 아마 단기 수익 한 60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거의 뭐 상반기 때 600, 300억 났으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회사가 이제 밸류로 따지면 지금 PR 12배 해당하는 수준인데 요즘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뭐 한솔케미칼이라든가 그러면 썰브레인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16배, 20배 정도까지 올라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도 소모성이라 본다 한다면 소재와 관련해 가지고 밸류를 평가해 본다면 주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해요. 이 종목은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최근과 같이 악재가 노출됐을 때 주가가 저점 이탈한다고 해서 손절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역발상으로 오히려 사야 된다. 그런 것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이 20%네요. 그렇죠? 비중이 20%인데 뭐 충분히 좀 추가 있으면 약간 10% 정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봐요. 회사가 지금 할 얘기 있으십니까? 지난번에도 전문가님한테 다른 종목 상담 받아서 많이 도움됐어요. 오늘 또 이렇게 전문가님 해주시네요. 근데 그래요? 이거요 얼마까지나 가겠어요? 얼마까지 어떻게요? 얼마까지나 갈라고? 얼마까지? 이거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올해 목표 주가 내년도 가면 제가 예사가 올해 600억 내년도는 거의 한 800억 정도 나오거든요. 예산은 앞서 얘기했던 내년도 아무리 못 가도 주당 EPS 3,000원짜리니까 PER 12배 적용한다 36,000원 나와요. 이게 지금 27,000원이니까 조금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좀 길게 보고 투자하셔야 되고요. 다만 올해는 좀 목표 주가 작게 잡아야 되겠죠. 올해는 최근에 이제 고점이 32,000원대잖아요. 그렇죠? 예, 27,000원 아래로 안 내려갈 거예요. 거의 뭐 저점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2,000원까지 목표 주가 보셔야 돼요. 얘가 시장 자체는 탄탄한 회사니까.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5% 10% 정도도 약간 추가 매수도 노려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목표 주가 손절하지 마시고 32,000원까지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좀 오래 가게 생겼어요. 길게 가야 돼요? 지금 시장이 불투명하니까 좀 이 종목은 길게 봐도 되는 주식이다. 이게 손절 안 해도 되는 주식이다. 실제로 믿고 가는 주식이다. 다른 업황과 무관하게 앞서게 비메모리 쪽에 비중이 많으니까 반도체 판이 안 좋단다 하더라도 소모성이기 때문에 무관하게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비슷한 회사가 월드엑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월드엑스 좋아했던 회사죠. 그렇죠? 이 회사가 그렇죠. 이 회사도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내려와 있는데 이 종목도 계속 이 회사와 비슷한 밸류로 갑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조정 나왔었지만은 대신 현재는 월드엑스보다는 오닉 QNC가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닉 QNC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이 갖고 있는 종목 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손실 없이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연말까지 가면 좀 더 나올까요? 연말까지요?
일단은 네. 올해 목표 주가는 32,000원 넘어가면 파세요. 내년도는 네. 내년도는 아마 35,000원 정도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궁금한 점도 좀 속 시원하게 좀 충분히 푸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걱정하지 아유, 마시고 감사합니다. 네, 원익 Q&C로 좀 네, 수익 충분히 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토마토 TV 야인 시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도 계속 올려주세요. 받고 있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네이버 TV 함께 하시고요.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채팅창에 420명 정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준호님, 쫄보님, 새곰쥐말님 반갑습니다. 굿데이님도 종목 올려주셨네요. 미소님도 보이고요. 남극곰님, 스게님도 보이고 주яб님도 함께 보이고 있네요. 노자성님, 100억 있으면 방울토마토 증권방송을 만들어서 보람님을 스카우트하겠다라고 올려주셨는데 방울토마토 방송 귀엽네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장인천 110님 종목 올려주셨네요. 자이언트 스텝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는 82,000원이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세요. 전망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김민준 전문가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밝죠. 밝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네.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맨 처음 말씀드렸거든요. 추천드려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자기가 다 추천했다고 하는데 저는 추천드려본 적 없어요. 왜 추천하는데 전망성 밝다고 하는데 왜 추천을 안 네. 했냐? 모멘텀 단계지 않습니까? 시장의 모멘텀 단계 때는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이 비이성적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은 성장 주도주를 평가를 할 때 모멘텀 단계, 이제 제 나름의 이제 분류인데 뭐 주식 이론에 나온 건 아니고 모멘텀 단계, 시장의 재평가 단계, 그리고 이제 완숙기 단계를 거치는 것 같거든요. 이 모멘텀 단계 때는 이 비이성적인 시세를 저는 이해합니다. 실질적으로. 네. 아마 저보다 운영장님 더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왜냐면 이제 밸류 전문가시니까. 근데 저도 이거 이해 못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트 모습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기술력은 문제였습니다. AI 기반의 이제 컨텐츠를 하고 있고, VFX 제작부터 영상 제작, 컨텐츠 제작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리얼타임을 기반으로. 최근에 이제 공급 계약도 했습니다. 그 웹툰이 이제 저도 봤는데 3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인간이 벌레화되는 웹툰이거든요. 하이브라는. 그것을 이 영화 제작하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공급 계약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 제작하면서 이제 가상 스테이지를 구현할 수 있으니까 이 회사가 이제 가져갔겠죠. 근데 계약 규모가 50억 원도 안 되고요. 뭐 촬영, 제작, 송출까지 다 원스톱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단가가 82,000원이거든요. 82,000원.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진입 단가는 82,000원. 아까 그 배동명님이신가요? CS 윈드 접근하신 분? 83,000원이셨죠? 네네네. 아까 배동명님 종목에 걱정 많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주가 가격 차이 진입 단가 1,000원 차이거든요. 종목 걱정은 이 종목의 종목 걱정을 하셔야죠. CS 윈드가 아니고. 왜냐면 일단 하나하나씩 기본적 분석상 이게 PBR 44배, 선행 PR이 100배. CS 윈드 같은 게 실적이 조 단위 매출에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갑니다. 1,300억이 넘어가거든요. 단기 순이익률이 올해 1,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CS 윈드가 PBR이 6배, 25배 PR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자이언트 스텝 매출액이 얼마냐 보시게 되면 아무리 기술력 있고 성장 모멘텀이 있다 그래도 올해 지금 나와 있는 게 매출액이 350억, 작년에 200억, 재작년에 200억, 2018년에 200억, 올해 1분기 때 적자, 2분기 때 적자. 근데 주가가 지금 11만 3천 원까지 갔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더 갈 수 있는 사유는 하나입니다. 뭐냐? 대선 정책과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예인들이라고 하죠. 굿즈 상품.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이제 우리 델타 변이 속이니까 가상 공간에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우리 대권 주자 후보들도 지금 이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뭐 제2의 이제 저는 아바타라고 지칭을 하는 쪽인데 이거 말고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본적 분석상 안 되고 실적 안 되고요. 그럼 붙어 있는 거 뭐 수급이냐? 수급 없죠. 수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수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금융투자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만 들어오는데 저기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개인밖에 없어요. 외국인 다 나갔고 기관 다 나갔고 없습니다. 저는 지금 관리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고요. 이제 시청자님이 왜 접근했을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기를 보시고 사신 것 같거든요. 하단이 그럼 75,000원인데 과연 75,000원이 깨졌을 때 손절을 하실 거느냐. 저는 손절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이 주가는
당장 지금 반등이 안 나오면 단기간에는 오르기 힘듭니다. 주가가 7만 원대도 지지가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7만 원대 어느 정도 리바운드 나오면 6만 원까지 흘러내릴 겁니다. 저는 관리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종목은 손절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모멘텀 단계에 따른 시세 반등은 다 끝났다. 추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거치고 나서 대선 정책이라든지 대권 주자들과 함께 뭐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게 조금 묶이면 이슈화되면서 리바운드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향후 2, 3년 동안은 시장의 재평가를 엄청나게 받을 것 같아요. 아주 정말 냉혹하게. 왜냐하면 매출이 형편없거든요.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접근 포인트가 안 나온다. 기술적인 걸 보고 사셨기 때문에 기술적인 손절. 손절가 75,000원, 반등 목표가 9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 뭐 전망은 물론 밝을 수 있겠지만 지금 주가로서는 모멘텀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의 의견 함께 드리면서 손절해야 하는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함께 드렸네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샤크템님, 밖에 비가 많이 와요 하셨는데 지금도 많이 오고 있나요? 태풍 때문에 또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은 저희 우리 금융지주 살펴보겠습니다. 한상철님의 종목이에요. 매수가는 13,700원, 비중은 38% 가지고 계시네요. 단가 다운 중입니다. 하락 시에 계속 매수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13,000원대 매수를 하신 거면은 꽤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는 뭐 6,000원까지도 내려갔던 타임이 있었는데 잘 버티고 지금 10,000원 선까지 좀 버티고 올라오셨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를 또 고민하고 계신가 봐요. 어떻게 보세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일단은 은행주 중에서 우리금융지주는 사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물타기를 계속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38%니까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700원 단가예요. 그렇죠? 이게 이 종목이 우리금융 지주가 보면 기업 분할 이후에 2019년도에 고점이 14,500원이지 않습니까? 예, 차트가요. 근데 주가가 6,000원까지 내려갔어요. 물타기 했는데도 주가가 지금 높잖아요. 물타기도 어떻게 보면 높을 때인 거지 않습니까? 주가 빠질 때 안 하고, 은행주 같은 게 역발상으로 주가 빠질 때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잘못한 거지. 은행주 중에서 왜 우리금융 제가 은행주 중에서 사지 말아야 되는 주식.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이게 차트를 보시면 나타나요. 은행주가 여러분 차별화가 없을 거로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행주는 하나금융지주를 탑픽으로 얘기하거든요.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자,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이분이 이때 사셨을 것 같은데 2019년도 초 정도 사셨을 것 같은데 2019년도 이후에 지금 고점까지 올라간 지주 하나금융지주는요. 지금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보시면 하나금융지주 차트 보실게요. 자, 보시죠. 2019년도 주가가 4만 원인데 지금 4만 5천 원입니다. 기업은행은 어떠냐? 2019년도 주가가 14,000원이에요. 지금 주가 10,000원이에요. 30% 40%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금융지주는 상대적으로 부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은 왜? 기업은행은 최근에 코로나 국면 쪽에서 정부가 계속 대출을 하라고 압박하지 않습니까? 뭐 중소기업들. 대신 부실나게 되면 나라에서 메꿔줄 테니까. 메꿔준다는 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주주가치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은행주 사실 지금도 사서는 안 되는 쪽이 기업은행 사서는 안 되고 우리금융 사서는 안 되고 사더라도 지금도 하나금융지주고 뭐 신한금융지주라든가 KB금융지주 사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은행주에 산다면 지방은행 사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지방은행 주식도 JB금융주 같은 거 다 신고가예요. 시장들이 좋거든요. 이게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신고가지 않습니까? 완전 차이가 나거든요. 있어요. 다 고점인데 지금 앞서 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4,000원대 주식이 지금도 지금 10,000원대짜리 주식인데 지방은행 주식도 다 신고가예요. 지금 이제 JB금융보다는 저는 BNK 금융주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BNK가 부산 지역 기반인데 부산 지역 쪽에 이제 조선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조선 때문에 BNK 금융주주가 조선 기자 협정들이 안 좋으면서 그동안 안 좋았거든요. 조선업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은행주 내에서 차별화가 전개된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우리금융주주는 일단 은행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은행주가 지금 이번 주 금통위에서 지금 금리 결정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시장에서는 거의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는가 전망이 좀 많아요. 우리나라 한국의 기준금리가 0.5%인데 0.25% 인상해서 0.75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쪽인데 뭐 크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또 11월 달에 한 차례 또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도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은행주가 한국의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냐? 따라서는 안 되죠. 만약에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주가가 당연히 올라간다.
팔고 단기적으로 팔아야 되는 거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금리 자체는 결국 미국의 금리와 함께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금리 인상한다는 한계가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아마 금요일 날 금통위 금리 결정 회의 때 약간의 더 은행적 모멘텀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금리 계획을 인상한다 한다 그래가지고 은행주를 따라서는 안 된다. 만약 그 시점에서 은행주 올라간다 한다면 또 단기적으로 또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대신 은행주는 금리가 인상 구간,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중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되겠죠. 보유해야 되겠죠.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익률 자체가 뚜렷하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완만하게 상승. 저는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비싸게 간다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확실하게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실적으로 봐서는 주가 엄청 싸죠. 또 배당 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더라도 우리 시청자님은 너무 높게 사셔가지고 지금도 지금 단가 비중이 38%면 그냥 뭐 적은 비중도 아니거든요. 지금 뭐 저는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그냥 가져가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충분히 아마 길게 보게 되면 한 1년 정도 보게 되면 한 3, 4천 원까지는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은행주 가지고 뭐 40%, 50% 투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다른 좋은 종목들, 경기할 종목들 정말 싼 주식도 지금 널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가져가세요. 우리 시청자 매수한 정도까지 가져가시고 추가 매수 자체는 다른 종목 쪽에 포트를 이 종목 가지고 지금 4년 동안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데 뭐 추가 매수하십니까? 그래서 다른 쪽에 종목을 금융주 외에 다른 종목 쪽에 편입을 해가지고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쪽으로 접근하시고 이 종목은 목표 주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13,000원 정도까지는 뭐 1년 정도 기다린다면 갈 수 있다고 좀 봐요. 이분은 장기 투자 성격이니까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자를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물타기를 더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기다려 가시면서 본전 정도에서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하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연결합니다. 저희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현대건설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53,500원에 50%예요. 알겠습니다.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네. 아유, 그리고 오늘은 49,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현대건설에 대해서. 아유, 얼마까지 갈까 싶어서 그래요. 제가. 얼마까지 언제까지 네. 들고 있으면 좋을까? 네네. 목표가. 한 7만 원 간다고 늘 그랬는데 네. 요즘은 아주 그냥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그러니까요. 되네요. 제가 너무 알겠습니다. 많이 샀으니까 50%. 네. 그러니까 한 번에 50% 들어갔었어요? 아니요. 모아 가신 거예요? 예, 물 타서 그랬습니다. 아, 진짜요? 예, 물 타가 53,5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마 네. 거의 고점에서 너무 사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거의 고점에서 사셔서 7만 원 목표가 보고 계셨는데 반대로 네. 가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예, 김민주 예. 전문가님? 이거 뭐 7만 원 가신다고 이제 이야기하신 거 애널리스트 목표가를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건설 공략을 하신 것 자체는 나쁘지 않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건설을 공략한다 해도 건설 주가에 대한 이제 여기는 성장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감주 가치주 쪽에 특히 가치주에 가깝지 않습니까? 기본적 분석상 실적 대비 매출액 대비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대선 정책과 맞물린 부동산 정책 무조건 이야기가 나올 거고 건설 경기가 호황에 들어섰다. 주가 전반기 때면 건설주 완전히 날 잡았거든요. 정말로 전반기 때는 히트작이 됐고 저도 그런데 건설주 비중을 좀 줄였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은 도리어 늘리셨어요. 네, 건설주에 대한 아직도 업황은 저는 좋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건설주의 밸류에이션 기본적 분석으로 보기에는 제일 비싼 주가가 어디냐?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두 번째가 어디냐? 현대건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들이 기본적 분석상 무조건 비싸면 못 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고속성장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섹터 안에 봤을 때 건설은 좀 예외인 것 같아요. 뭐 현대 엔지니어링 이제 상장 기대감이 있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현대건설 히트작이 됐는데 일단 현대건설이 못 갔던 이유는 첫 번째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가이던스 대비 안 좋게 나왔거든요. 실적 주니까 안 좋았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기관 자금들이 조금 이탈이 좀 있었어요. 현대건설은 실적 부진에 따라서 이탈 자금이 좀 있었고. 근데 현대건설만 그러면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GS건설, 대우건설 다 마찬가지고 주가가 고점 찍고 좀 내려가는 측면. 탄력성이 둔화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종목들은 약간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현대건설은 아직도 가격 조정이 끝났는지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시장장님이 이제 비중이 많으시거든요. 50%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상 추가 매수하는 건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저항 구간이 기본적 분석상 건설주는 몇 배 정도 되면 둔화되느냐. 제가 봤을 때 10배 넘어가면 둔화돼요. 삼성의 엔지니어링도 12배 정도까지 가니까 주가가 내렸고 현대건설도 11배 정도까지 가니까 주가가 내렸어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아직도 만약에 건설주 다시 섹터가 바람이 불어서 올라간다 이거예요. 뒤에 종목들이 더 가죠. 대우건설, GS건설, 금호건설, 한신공영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간다는 거죠. 근데 단지 이제 현대건설이 올라가 있는 건 우리 이제 현대 ENG 뒤에 상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수급을 좀 보시죠. 건설주가 좀 가격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지 외국인들이 수급을 박차를 좀 가하더라고요. 현대건설은 돋보일 정도입니다. 한 8거래 연속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왔어요. 이번 달에 하락 국면인데도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HTS는 다들 열어보실 수 있으니까 저는 보이고요. 일단은 수급이 동태가 결국에 이끌었던 게 건설주의 상승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었는데 다시금 돌아오고 있다. 저는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선반영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리바운드는 가능하다. 일단 리바운드가 나오면 우리 시청자님 55,000원에 비중 축소고요. 20% 부정 축소입니다. 건설주 30%도 좀 많은 것 같은데 30%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최종 목표 주가 7만 원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신고가는 돌파 가능한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보유 기간은 언제까지 하시냐? 내년 대선 때까지만 하십시오. 내년 대선 4월이니까 그때까지만 하시고 최종 목표 주가는 신고가 돌파하는 63,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일단 네. 비중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55,000원 정도에서 비중 확실하게 좀 줄이시고요. 내년 대선까지 63,000원 목표가 보고 함께 달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노자석 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금호석유 가지고 계시고요. 18만 1,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5% 정도. 진단받고 대응 전략 세우고 싶어요 하셨는데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담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금호석유 볼까요? 29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 계속 내려와서 오늘 이제 18만 원까지 내려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바닥 찍었겠다. 어떻게 보세요? 맞을까요? 일단 하악주 갖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죠. 펀드멘탈로 따지면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주식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경기 피크아웃 이슈에 가장 지금 근접한 쪽이 하악 쪽입니다. 저는 하악 주적으로는 저는 뭐 몇 개월 전부터 우리 김준희 전무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NCC 계열 자체는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는 뭐 최근에 뭐 2차전지 가격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네. 금호석유도 저도 금호석유는 옛날에 움직이기 전에 뭐 14만 원대 얘기했었지만 지금 보지도 않고 있거든요. 뭐 다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화학업종이 소재잖아요. 소재 쪽에서 철강하고 화학주를 산다 그러면 저는 철강을 사겠어요. 철강은 지금 좋아요. 예, 미국의 철강 가격도 같은 가격이고 여전히 철강 제품 가격도 강세고. 근데 지금 화학업종 자체는 제품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 NCC 마진 자체가 거의 바닥권이에요. 이건 확실히 피크아웃이에요. 업종으로 따지면. 네. 다른 쪽은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으로 따지면 PR 3배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야, 주가 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예. 그건 뭐 바닥권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근데 바닥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지금에서요. 이게 반등 나오더라도 안 나온다고 봐요. 이게 실적 자체가 확실히 꼭지를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업종 쪽에 사야 되는 쪽 자체는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쪽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친환경과 관련이 좀 돼 있어가지고 약간 관련돼 있죠. 롯데 정밀화학, 애경유화라든가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뭐 이수화학이라든가 그런 쪽에 그다음에 좀 스판넥스 쪽 같은 괜찮거든요. 뭐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친환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시적도 괜찮고 네. 그쪽은 괜찮은데 단순하게 이쪽에 금호석유화학, 대한유화 뭐 관련된 종목들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고 하나케미칼은 뭐 태양광이지만 이쪽도 NCC 계열이거든요. 태양광 산다면 지금 이제 OCI를 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바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가급적 소재 쪽에 산다 하더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철강을 고려해주고 싶죠. 오늘 철강은 반등 나오거든요. 철강 가격은 정말 미국 실적이 계속 지금 선진국 쪽에 실적 상향 조정되고 있는 쪽은 철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약세지만 중국 때문에. 그래서 금호석유 이런 주식 물론 역발상으로 저가해서 사볼 수는 있겠지만은 의미 있는 반등 나오기는 힘들죠. 잠깐 이거는 리바운드이거든요. 약간 반등 저점에 짧게 사가지고 네.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업황 확실히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추가 매수는 저는 내려오면 아까 17만 2천 원까지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반등이 나오도록 이건 뭐 20만 원 언저리거든요, 길적이요. 뭐 10% 정도 저점 잘 맞춰서 접근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저는 추가 매수는 가급적 왜냐하면 이 외에 정말 다른 종목도 싼 주식들이 많습니다. 철강, 또 건설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만 원 정도까지는 리바운드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 뭐 5%니까 약간 10% 정도까지 사셔가지고 짧은 단기 매매하시고 약간 네. 손절 가격도 좀 염두에 두시는 매매를 하신다 한다면 짧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노자성님, 금호 지금 이렇게 싼데 힘들다니 라면서 물 안 타고 한번 보유해 보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앞으로 업황에 대한 분석 다시 한번 좀 잘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 꼭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까요? 이번에는 샤크텐님의 종목이고요. GST입니다. 28,400원에 27% 가지고 계세요. 최근 하락장에도 아직은 나름 잘 버티는 듯한데 불안한데요. 향후 전망과 대처 부탁드려야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시원하게 보유입니다. 네, 보유. GST는 뭐 괜찮고요. 작년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좀 무너졌거든요. 여기는 네. 이제 온도 조절 장치, 이제 칠러와 이제 스크러블, 이제 우리 공기 정화 장치거든요. 스크러블과 챔버를 만드는 쪽인데 칠러라고 하는데 또 비슷한 회사가 유니셈이 또 있죠. 비슷한 회사인데 올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쪽입니다. 여기는 성장주라고 약간 하기보다는 작년 8월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게 뭐 저희 이제 회원에 들고 왔는데 실적 안 좋으니까 그냥 탁 쳐버리시더라고요. 과감하시게. 근데 여기는 실적만 좋으면 주가 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보시게 되면 그리고 여기는 밸류가 너무 쌉니다. 네, 아직도 PBR 2배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 작년 대비 최대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GST의 약점으로 거론됐던 게 외형 성장이 전혀 되지 않았었어요. 캐파 증설이 안 됐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외형 성장이 되는 쪽입니다. 매출액도 1,000억 정도 늘어나고 있고 저는 보유고요. 2분기도 피크업 논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주가 뭐 조금 빠지니까 걱정이 조금 되시죠. 아무래도 이제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비중 템포 조절이 조금 빠르시네요. 우리 샤크텐님 27%시니까. 저는 뭐 만약에 조금 불안하시면 이런 거 이제 전략적인 대응이거든요. GST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매집을 해가서 공략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28,400원까지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한 7% 뺐다가 좀 안정적으로 하는 거죠. 조금 떨어질 걸 대비해서 그러면 더 사가고 약간 밀고 당기고 이런 매매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반도체 업황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최근에 이제 테스트 소켓 쪽도 있고 TSE, ISC, DDR5,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도 있고 그 다음에 DSP, 그 다음에 후공정 장비, 뭐 테크잉, 또 후공정 패키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말씀드렸어요. 여기 다 될 겁니다.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다 실적들이 괜찮고 이제 반도체 주가가 내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차고 넘치거든요. 안 되는 쪽 없습니다. 후공정 패키징이 안 된다. 후공정 장비가 안 된다. 뭐 DSP가 안 된다. DDR5 안 된다. 이런 전문가는 엉터리거든요. 단지 이제 주가의 진입 포인트와 호흡의 길이 문제가 같습니다. 뭐 스크롤브가 챔버 쪽도 칠러 쪽도 저는 안 된다고 보진 않고요. 단지 이제 수급은 좀 약하다. 이 정도는 조금 약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축소, 장기 보유했을 때 최종 매도 목표가 저도 딱 12배 정도로 계산했을 때 4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끈하게 보유 의견 드리면서 GST로 오늘 야한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진단 굉장히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유튜브 공개 방송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운영형님의 유튜브 공방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공개 방송은 장중에 합니다. 네. 뭐 저도 처음 하는데요. 회사 정책상 잡아진 시간이라 네. 12시에 하게 되는데요. 주제가 요즘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데 그래도 오런 버핏의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이 종목은 사도 된다. 그렇던 관점에서 네.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12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 25일 수요일 오후 12시입니다. 점심시간에 우리 장중 유튜브 공개 방송 진행이 되고요.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워렌 버핏도 이 종목은 삽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바로 참석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출연 안 되는가요? 하시겠어요? 네, 뭐 허락해 주실 건가요? 운영님이 운영형님? 불러주시면 저는 뭐 출연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두 기대하면서. 불러주시면 지척이거든요. 아, 바로 그래요? 옆방에 있습니다. 바로 알겠어요. 옆방에 있기 똑똑하면 때문에. 이제 넘어오시면 되겠네요. 언제든지 저는 운영님 불러주시면 갈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요일에 우리 유튜브 공방을 통해서 이 두 분의 조합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따라 시장 분석 좀 부탁합니다. 삼성전자 지금 매수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시총 1위 종목 삼성전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제 10시에 또 박준영 운영위원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트렌드 포인트 잡아가시면서 그 해답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합정동 민박까지 추천주 꼭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